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본 순간 지연의 손가락이 굳어졌어요. 서진. 전화를 받기까지 3번의 벨소리가 더 울렸어요. 지연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미쳤냐? 서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 나왔어요. 지연은 핸드폰을 귀에서 조금 떨어뜨렸어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기자들이 몰려와서 난리야. 전화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누군가 바퀴벌레야! 라고 외치는 목소리. 서진의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지연은 조용히 웃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단 것만 찾아서 빨아먹는 벌레와 내가 다를 게 뭐야? 말끝마다 또박또박 끊어서 말했어요. 지.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죠. 그제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씁쓸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였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런 이야기들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지연은 창밖을 보며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 지연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회사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인정받는 기획자였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지연아, 이 드레스 어때? 도훈이 웨딩드레스샵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이 피팅룸 문을 열자 도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죠. 순백의 드레스가 지연의 어깨선을 따라 우아하게 떨어져 내렸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드레스 위에서 반짝였죠. 완벽해.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동으로 가득한 목소리였죠. 지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볼이 장미꽃처럼 붉어졌죠.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해? 천만의 말씀. 도훈이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우리 정말 행복할 거야? 지연아.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지연은 회사에서 가장 촉망받는 기획자였어요. 최근 맡은 프로젝트도 대성공이었죠. 상사들이 지연을 보는 눈빛은 기대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가 문제였어요. 서진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서진은 지연보다 3년 늦게 입사했어요. 하지만 승진 욕심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죠. 회의실에서 지연이 발표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번 캠페인의 핵심 아이디어는 지연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팀장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죠. 서진은 구석에 앉아서 지연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회의가 끝난 후였어요. 지연 씨,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팀장이 지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음 달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올려야겠어요. 지연은 기뻐서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그날 밤 서진은 계획을 세웠어요. 지연의 약혼자부터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서진은 그날 이후로 기회를 엿보았어요. 지연의 SNS를 염탐하고 약혼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죠. 결국 서진은 지연의 약혼자인 도훈의 SNS를 찾아냈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훈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지연이 회사 생활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요. 회사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동료인 척 지연의 회사 생활이 위태롭다는 메시지였죠. 둘 사이를 갈라놓을 흉계는 숨긴 채 말이지요. 며칠 후 도연에게 답장이 왔고 서진은 지연이 모르게 도연을 만날 기회를 만들었어요. 도훈은 궁금해했어요. 지연의 동료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카페에서 만난 서진은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 지연 앞에서 보이던 무감각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날카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도훈 씨, 지연이가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려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말하기 어려운데,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서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정말로 고민에 빠진 것처럼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연기였죠. 지연이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사귀던 사람이죠. 그는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럴 리 없어요. 지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지금도 믿고 싶지 않아요. 서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일부러 조금 떨리게 했죠. 이 사진들을 보세요. 휴대폰 화면 속 지연은 어두운 조명 아래서 낯선 남자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회사 거래처 직원과의 업무 미팅이었죠. 서진이 각도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마치 데이트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서진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서류 맨 위에는 지연의 서명이 삐뚤게 찍혀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서진이 꾸며낸 가짜였어요. 그 남자와 함께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훈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죠. 서류들은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였지만 도훈은 그걸 알 수 없었어요. 도훈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무너지고 대신 의심이 자리를 차지했죠. 이건 정말인가요? 저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서진의 목소리에 억지스러운 한숨이 섞였어요. 마치 정말로 지연을 걱정하는 것처럼요. 지연 씨가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도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뼛속까지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니. 그날 밤 도훈은 지연에게 전화했어요. 지연아, 우리 만나서 해야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지연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다음 날 만난 도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연아, 이게 정말이야? 도훈이 서진에게 받은 증거들을 내밀었어요. 종이가 바람에 흩날렸죠. 지연은 그걸 주어야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도훈의 눈길은 예전과는 이미 달랐어요. 사랑스레 지연을 쳐다보던 그의 눈빛은 의심만이 가득했고 이미 서진의 말이 진실인 양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죠. 지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시간이 지난 후에 알았죠. 도훈의 SNS에 적힌 서진의 글들을 보며 그리고 원망도 커졌어요. 내가 아닌 서진의 말만 믿고 약혼까지 파기한 그에게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컵라면 용기가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그녀가 사는 자취집에는 곰팡이가 들끓고 있었죠.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요?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약혼 파기 후 지연의 일상은 멈춰버렸어요. 회사에서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 씨, 정말 그런 일을 했대요? 설마 하지만 증거가 있다잖아요. 그러니 파혼까지 했겠죠?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상사도 지연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지연 씨, 잠깐 사무실로 와보세요.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앞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이 맡게 될 것 같아요. 지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팀장님, 저는 정말 일단 좀 쉬세요, 당분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지연은 사표를 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사랑도, 일도, 미래도. 지연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전세금 500만 원짜리 방이었죠.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나왔어요.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었어요.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죠. 지연아, 괜찮아?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 친구 미영의 목소리가 문자로 왔어요. 하지만 지연은 답장할 기력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도훈 생각이었어요. 원망도 많았지만 진심을 다해 사랑했었기에 밤마다 도훈과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함께 걸었던 공원, 처음 손을 잡았던 카페, 프로포즈를 받았던 한강 다리. 지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도훈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 순간이 생생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지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을 갉아먹으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던 그 순간 텔레비전에서 서진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지연은 리모컨을 찾으려다가 멈칫했어요. 서진 대표의 신사옥 조인식이 다음 주 열릴 예정입니다. 화면 속 서진은 번쩍이는 건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진이 이렇게 성공한 동안 지연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리포터가 질문했어요. 1년 만에 이런 성공을 거두신 비결이 뭔가요? 성실함과 정직함이죠? 사람을 믿고 신뢰를 바탕으로 일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귀 속에서 피가 쏴하고 몰려왔어요. TV 속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들렸죠. 서진의 대답이 끝나자 지연의 손에서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직함? 신뢰? 지연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입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차가웠던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잠깐 지연의 손이 멈췄어요. 그냥 잊고 살까?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조용히 살아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서진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박히자 그 생각은 단숨에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지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한 달 만에 제대로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야윈 얼굴, 까칠한 머리카락,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살아있었어요. 서진 씨의 조인식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달력을 봤어요. 오늘이 월요일이었죠. 4일 남았어요. 지연은 달력에 굵은 빨간 펜으로 D-DAY라고 적었어요. 글씨는 삐뚤었지만 펜 끝에서 묻어나는 힘은 확실했죠. 지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우면서도 결연한 미소였어요. 서진아, 이제 내 차례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무기력하게 지냈던 시간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어요. 아무도 지연을 의심하지 않을 거였거든요. 지연은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서진 건설 조인식이라고 쳤어요. 여러 기사들이 떴어요. 행사 장소, 시간, 참석자 명단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죠. 노트북 화면 속 조인식 현장 사진을 바라보며 지연의 눈동자가 빛났어요. 그 안에 어떤 계획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바퀴벌레 500마리요. 정말로요? 애완동물 가게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봤어요. 연구용입니다.
대학교 생물학과에서 실험하려고요. 거짓말이었지만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500마리는 좀 많은데요. 급하게 필요해서요. 돈은 2배로 드릴게요. 현금 뭉치를 내밀자 사장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그렇다면야 못할 것도 없죠. 다음 날 지연은 전자상가로 향했어요. 타이머 장치를 만들고 싶은데요. 젊은 기술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떤 용도시죠? 애완동물 자동 급식기요. 정해진 시간에 문이 열리게 하고 싶어서요. 아, 그런 거라면 간단해요. 3시간이면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지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원룸에서 자료를 정리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조인식 건물의 구조도가 떠 있었죠. 출입구,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1층 로비에서 시작해서 엘리베이터로 3층, 거기서 환기구를 통해. 지연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따라가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지연은 서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부 비리, 불륜관계, 탈세 의혹까지. 있었구나. 화면에는 서진이 거래처와 주고받은 수상한 이메일들이 떠 있었어요. 조인식 하루 전이었어요. 지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설레는 건지 두려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일 서진의 웃음은 사라질 거라는 것.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야윈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살아있었죠. 오늘이면 끝이야. 지연은 준비한 도구들을 확인했어요. 타이머 장치, 바퀴벌레가 든 상자들, 해킹용 USB, 편집한 영상 파일. 지연은 조인식 건물 근처로 향했어요. 건물 주변을 걸으며 CCTV 위치를 확인했어요. 2시간마다 한 번씩 도는구나. 오후 3시, 지연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실례합니다. 내일 행사 준비 관련해서 왔는데요. 경비원에게 가짜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아, 그러시군요. 들어가세요. 지연은 건물 내부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표정은 침착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환기구를 찾는데 5분 정도 걸렸어요. 여기구나. 지연은 타이머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금속 환기구 덮개를 들어 올리자 먼지가 흩날리며 코를 찔렀어요. 손은 조금 떨렸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았죠. 장치 안에 바퀴벌레 상자들을 넣는 순간이었어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들렸어요. 지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숨을 죽이고 환기구 뒤로 몸을 숨겼어요. 바퀴벌레 상자가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냈죠. 발자국이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지연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들키면 모든 계획이 무너져요. 발자국이 환기구 앞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멀어져 갔죠. 지연은 그제야 천천히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타이머를 내일 오후 2시 정각에 열리도록 설정했어요. 완벽해. 다음은 전광판 해킹이었어요. 지연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전광판 제어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문제 없었어요.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이 실행됐죠. 몇 분 후 서진의 비리 영상이 업로드됐어요. 내일 오후 2시 10분에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설정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지연은 건물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1년 전 모든 걸 잃었던 그날. 내일이면 서진도 똑같이 느끼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연은 몰랐어요. 내일 그 건물에서 자신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서진 대표님. 박수 소리가 건물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화려한 꽃다발과 축하 화환이 곳곳에 놓여 있었죠. 서진은 검은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이었죠. 감사합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어댔어요. 지연은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러 쓴 채로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50분. 이제 10분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3층 조인식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움직였죠. 지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실례합니다. 기자 신분증 확인 부탁드려요. MBC 기자 김지영입니다. 지연은 가짜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아, 네, 들어가세요. 지연은 천천히 3층으로 올라갔어요. 조인식장 뒤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서진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1년 전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연은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59분.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오후 2시 정각. 타이머 장치가 작동했어요.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검은 물결이 천장에서 쏟아져 내렸어요. 바퀴벌레였어요. 바스락거리는 다리 소리, 날개가 스치는 바람. 비릿하고 썩은 냄새가 조인식장을 뒤덮었죠. 바퀴벌레야! 하객들이 소리치며 뛰기 시작했어요. 서진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가락 끝이 떨려 마이크를 놓칠 뻔했죠. 이게 뭐야? 조인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오후 2시 10분. 갑자기 건물 밖 전광판이 번쩍였어요. 호텔의 어느 침실, 서진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실루엣은 60대로 보였어요. 유력 정치인이었죠. 소위 말하는 베갯머리 송사로 밖에 안 보였어요. 저건 XX당 대표 아냐? 그럼 저번 프로젝트 특혜 의혹이? 서진 대표가 바람을 피웠나?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다음 영상은 서진이 검은 봉투를 받는 장면이었어요. 저건 뇌물 아니야?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전광판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서진이 손을 휘휘 흔들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정말 뇌물을 받으신 건가요? 특혜를 받은 것이 사실인가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서진은 뒷걸음질 쳤어요.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하객들은 더 이상 축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진과의 관계를 숨기려 얼굴을 가리며 자리를 피했죠. 우리 먼저 가볼게요. 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조인식장은 점점 비어갔어요. 남은 건 기자들과 몇몇 사람들 뿐이었어요. 서진은 단상에 혼자 서 있었어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왠지 서진과 눈이 마주친 것 같았죠. 복수는 성공적이었어요. 지연은 서진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천천히 조인식장을 나섰어요. 건물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뒤에서는 비명과 욕설이 섞여 울려 퍼졌지만 지연의 걸음은 일정했어요. 구두굽이 인도를 차분히 두드렸죠.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서진이었죠. 지연은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너지? 분명 너야. 내가 분명 봤어. 못 알아봤으면 서운할 뻔했어. 잘 지냈지? 미쳤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난리야. 하객들은 다 도망갔고. 전화 너머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지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1년 전 나한테 했던 짓을 기억해? 뭐? 돈을 빼앗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건 말이야.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또렷했어요. 단 것을 찾아다니며 단물만 빨아먹는 벌레. 그게 바로 너야. 목소리를 또박또박 끊어서 말했어요. 지. 전화 신호음이 뚝 끊어졌어요. 지연은 핸드폰을 한참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남아 있었죠. 정말 끝났어요. 길거리는 평범한 오후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풍겨왔어요. 아무도 몇 블록 떨어진 건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죠. 지연은 천천히 걸으며 손을 들여다봤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1년 전 서진에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 손은 며칠 동안 떨려서 젓가락도 제대로 들 수 없었는데 지금은 고요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이상했어요. 복수를 끝내고 나면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통쾌해할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어요. 허무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달려온 마라톤이 끝났는데 결승선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복수 계획을 세울 때 적어둔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서진 조인식 날짜 확인. 바퀴벌레 500마리 주문. 타이머 장치 제작. 전광판 해킹 연구. 하나하나 완벽하게 실행됐어요. 지연은 수첩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뒷장에는 다른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복수 후 계획? 물음표만 달랑 적혀 있었어요. 복수에만 몰두해서 그 이유는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지연은 수첩을 천천히 찢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종이 조각들을 날려갔어요. 이제 뭘 하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버스가 왔어요. 올라타서 창가에 앉으니 서진의 건물이 보였어요. 점점 작아져가는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기서 서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변명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혼자 남아서 절망에 빠져 있을까요? 버스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어요. 무표정인데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1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한 원룸이 맞아줬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오늘 오후 서진건설 조인식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바퀴벌레가 쏟아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또한 건물 전광판에는 서진 대표의 불륜과 비리 의혹 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진의 당황한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지연은 리모컨을 들고 있다가 멈췄어요. 이제 더 이상 서진의 소식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게 실감났어요. 채널을 돌렸어요. 다른 프로그램들이 나왔어요. 요리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 코미디 쇼.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컵라면과 김치밖에 없었어요. 내일은 장을 봐야겠네. 컵라면을 끓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뭘 할까요? 일단 새로운 일부터 찾아봐야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아하는 일로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매달렸던 지난 시간들. 이제는 여러 가지 꿈을 꿔봐도 될 것 같았어요. 컵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갔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지도 복수심에 가득하지도 않은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였어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서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지연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전화벨은 여전히 울렸지만
이젠 그냥 삶의 소음일 뿐이었어요. 이제 받을 이유가 없었죠. 5분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미영이었어요. 지연아,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어.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응. 뭔가 정리가 된 것 같아. 다행이다. 내일 만날래? 오랜만에 수다 떨자. 좋아. 오랜만에 친구와 평범한 일상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밖의 주황빛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지연의 내일은 이제 막 동트기 시작했어요. 복수가 행복을 주진 않았지만 지연을 다시 걷게 했어요. 내일은 아침부터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켜야지. 계획 없는 하루를 처음 써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때 창문 사이로 새벽 첫 햇살이 살짝 비쳐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하루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듯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이 이렇게 복수를 끝낸 후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